오늘은 단 한 줄의 코딩도 없이 수익을 내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실제로 수익을 내는 방법들은 보통 비싼 값에 거래되기도 해요. 그래서 직접 코딩을 해서 개발하는 모습도 보이고 알찬 내용으로 강의하시는 모습도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개발한 프로그램이나 전략을 실제 매매에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 것까지 성공한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물론 성공한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미 시도했다가 너무 어려워서 또 시간이 없어서 포기한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어요. 걱정 마시고요. 저는 오늘 노코드로 수익을 내는 비밀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정리해서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은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가 되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자동매매 개발자가 되고 싶은 건가요? 저는 여러분이 개발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면 더 많은 시간을 연구하는 데 힘을 쏟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수익을 내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성공한 분들의 사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진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분들이 연구하신 성과고요. 지금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트레이딩뷰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서비스죠.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쓰지 않는 게 더 힘든 도구입니다. 거래소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무료 서비스고 자동화에 필요한 기능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만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떤 등급이건 간에 한 달간 무료 기간이 주어집니다. 낮은 등급으로 무료 기간 사용하시면 좀 아깝겠죠. 그러니까 무료 기간을 최대한 이용해 보시면서 수익이 업그레이드 비용을 넘는다. 그러면 고민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자동화로 수익을 내시게 되면 왜 이걸 이제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더 많은 종목을 감시할 수가 있고요. 더 많은 데이터를 가져와서 전략을 테스트할 수 있는데 이 방법들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 차트에서 아주 기본적이지만 정말 중요한 몇 가지를 짚어볼게요. 이렇게 위에 있는 버튼으로 표시되는 종목을 변경할 수 있고요. 분봉도 변경할 수 있어요. 기본으로 거래량 지표가 표시되는 게 지금 보이는데요. 여기 설정 버튼을 누르면 지표의 옵션도 변경할 수가 있죠. 트레이딩뷰에 내장된 지표부터 좀 알아볼까요? 상단의 지표 버튼을 눌러서 테크니컬즈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표와 전략이에요. 지표는 화면에 표시되지만 실제 매매를 발생시키지는 않고요. 전략은 실제로 매매 신호를 발생시켜서 주문을 넣거나 실행 결과까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우선 전략을 추가하는 방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방금 알아본 트레이딩뷰에 내장된 전략, 이렇게 클릭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단의 파인 스크립트를 직접 개발하고 차트에 넣는 방식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초대 전용으로 공유받은 전략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과정을 따라오시면 수익이 실제로 났던 전략을 공유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자, 이전 과정에서 트레이딩뷰에 내장된 전략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일단 추가된 전략을 점검해 볼게요. 전략은 속성 탭에 표시된 초기 자본금을 기반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속성 탭으로 이동할게요. 그리고 초기 자본금과 오더 사이즈, 피라미드 등을 이렇게 입력하면 아주 기본적인 설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더 사이즈는 반드시 USD 기준으로 실행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 시작하실 때 복리하신다고 자본 대비 %로 설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까지 늘어난 자본 기반으로 다음 회차에 큰 금액이 진입돼요.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바로 이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초기 자본금은 투자를 시작할 때의 자금이에요. 오더 사이즈는 각 진입 시점마다 투입될 금액이고요. 피라미딩은 허용되는 진입 회차예요. 마지막으로 거래소 수수료를 입력하면 되는데 제가 준비한 링크로 가입해서 트레이딩 하시면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쯤 되면 질문이 생길 거예요. 레버리지는 어떻게 설정하는지 같은 궁금증 말이에요. 바로 풀어드리죠. 트레이딩뷰는 레버리지를 따로 설정하는 란이 없어요. 레버리지는 거래소에서 설정하는 거고요. 초기 자본금이 넘어가는 주문이라도 주문이 들어가는데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오더 사이즈 그리고 피라미딩 설정으로 거래소에 설정해둔 레버리지 기반의 사용 가능한 마진 증거금만큼 주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레버리지를 한도까지 끌어 쓰시는 걸 기준으로 잡으시면 안 되고요. 백테스팅으로 간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백테스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래쪽에 전략 테스트 버튼을 눌러서 백테스트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한눈에 봐도 결과가 썩 좋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전략 값을 좀 수정해 볼까요? 우리는 앞에서 전략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걸 알아봤죠. 아마 눈치가 빠른 분들은 종목과 분봉을 변경해서 스윙 단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도 어렵지 않게 유추해낼 수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플 종목으로 이렇게 계산해 봤어요.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지만 기본 제공되는 다양한 전략을 최적화하는 것만으로도 그럴듯한 결과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알았죠? 자, 지금부터 백테스트의 기본기를 다뤄볼 텐데 그냥 넘어가시면 나중에 100% 다시 와서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넘기지 말고 딱 한 번에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전략 테스터에서 보여주는 수익률은 실시간으로 분석 가능한 최대 기간 동안의 수익률이에요. 당연히 기간이 길면 합산 수익률은 올라가겠죠.
그러니 수익률만 보고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청산된 트레이드 수는 백테스팅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수의 포지션을 열고 닫았는지를 뜻하는데요. 당연히 동일 기간 동안 거래된 숫자가 많다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백테스팅 해보니 이 전략은 승률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 당연히 승률이 높은 것이 좋지만 승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일단 수익 팩터라는 개념이 있는데 총 수익 금액을 손실 금액으로 나눈 값이에요. 이 값이 1보다 크면 수익을 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보고 있는 전략은 전반적으로 이익을 낸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최대 손실폭이 높죠. 일반적으로 수익률에 집중해서 MDD, 즉 최대 손실폭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반드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가 보수적이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종목을 매매한다고 했을 때 10%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고요. 0.1에서 3% 이내라면 더 좋아요. 앞으로 자신의 기준을 만들어 가시면 되고요. 여러 코인을 하시게 되면 합산해서 고려하시면 되고요. 바로 이어서 평균 거래는 한번 거래할 때마다 얼마나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작게 여러 번 먹거나 더 크게 모아서 먹는 방식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겠죠. 바로 마지막으로 거래 시 평균 봉수는 물려있는 구간을 뜻합니다. 지금 전략은 15분 봉으로 평균 봉수가 233개예요. 그럼 수익이 나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3495분을 기다려야 되네요. 저는 이렇게 못 돌리겠어요. 다음으로 가죠. 자, 계산하려면 어디가 잘못되는지 알아야겠죠. 전략 테스트 화면에서 차트를 보시죠. 여기 화면에서 보여주는 그래프에서 종목의 가격, 드롭다운, 최대 손실폭이죠. 매수, 보유, 주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3개의 표시가 모두 겹쳐서 보이는 게 기본이고요. 그런데 50봉에서 57봉 사이에 매우 깊은 드로우다운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수익률은 저조한 상태에서 보유는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화면에서 클릭하면 차트에서 그 시점으로 이동하고요. 그런데 가끔 이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 거래 목록을 클릭해서도 이동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53번 거래 엔트리 숏 항목을 클릭해보면 차트에서 이 위치로 이동하죠. 엔트리 숏이지만 들어간 직후에 시세가 올라서 큰 손실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예제로 사용한 볼린저 밴드 전략은 하나의 지표로만 의존해서 기계적으로 롱숏 신호만 주고 있죠. 이렇게 트레이딩 뷰에 내장된 기본 전략은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는 지표로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트레이딩과는 동떨어진 거래를 실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이 과정에서 단 한 줄의 코딩도 없이 어떠한 손실도 보지 않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한 데다가 어디서 어떻게 실패했는지도 바로 알 수가 있었으니까요. 이제 더 개선된 방식의 비공개 전략이 있어요. 자, 어떤 전략이 있는지 잠깐 설명드리고 공유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피스메이커 전략이고요. 사전에 추세를 꼼꼼히 분석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장기 보유 관점이 아님에도 큰 기대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스위트 플로어인데요. 단기 추세가 종료되는 타점을 분석해서 진입하는 전략이에요. 특성상 타점이 자주 찾아오진 않지만 안정적인 타점에서 진입한다는 장점이 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장 자유도가 높은 트레이딩 뷰 오토 툴즈입니다. 다른 지표의 값을 참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코딩을 전혀 하지 않고도 RSI가 30 이하일 때 사고 70 이상일 때 팔아라 이런 논리 기반의 조건부 매매를 가능하게 해요. 거기에 수익 실현 퍼센트, 트레일링 모드, 스탑로스 같은 필수 기능도 더해놨죠. 지금 소개드린 전략을 포함해서 크립토25 허브에 공유되고 있는데 연구자분들도 이를 이용해서 자신만의 전략 연구하고 있고요. 이어서 거래소에 실제 주문을 넣는 방법 확인하고 수익화에 성공한 비공개 전략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자동 매매의 경우에 양방향 매매를 기본으로 하는데요. 이를 지원하는 거래소 계정이 필요하죠. 제가 알려드리는 링크로 가입하시면 되고요. 트레이딩뷰로부터 주문 신호를 받으면 주문을 실행하는 주문 서버가 필요해요. 주문 서버는 제가 미리 개발을 해뒀고요. 여러분은 마찬가지로 단 한 줄의 코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문 서버는 제휴 코드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어요. 알려드린 링크 외의 방법으로 가입하셨다면 제한적으로만 이용 가능하니까 이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거래 수수료 할인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바로 거래소와 연동해 볼게요. 앞으로 거래소가 추가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바이빗 거래소 기준이고요. 일단 거래소 회원가입을 완료했으면 오른쪽 위에 API 메뉴로 이동해보죠. 그리고 API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생성해보죠. 타입은 시스템이 만들어준 API 키로 선택하시고요. API 이름을 지정하고 IP는 제가 미리 만들어둔 주문 서버에 IP를 적어 넣으시면 되는데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둘게요. 중요한 건 주문 권한 주는 과정에서 귀찮다고 전부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출금은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생성 버튼을 누르면 API가 생성되죠. 이때 만들어진 시크릿 키는 만들고 난 직후에만 확인이 가능하니까 반드시 별도로 저장해 두셔야 되고요. 다음에는 준비된 API 키로
주문 서버와 거래소를 연결해 볼게요. 자, 이제 제가 준비한 링크에서 얼러트 작성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저장해뒀었던 API 키 그리고 시크릿 키를 누르고 API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서 자신만의 얼러트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저장해 두시고요. 옵션 중에 포지션 모드의 경우에는 거래소에 지정한 포지션 모드와 동일하게 적어주셔야지 오류가 안 나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기본값으로 그대로 진행하시죠. 만약 이 단계에서 오류가 난다면 IP 허용이나 API 키를 입력하는 단계에서 오타가 났을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잘 안 된다면 커뮤니티 카페의 질문 답변란에서 검색해 보시고 다음에는 트레이딩 뷰로 넘어가서 전략에서 나오는 신호로 주문을 넣는 마지막 단계예요. 알림을 보거나 관리하려면 오른쪽 사이드바에 얼러트 탭을 클릭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모든 알림 목록과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얼러트 만들기를 클릭해서 알림을 만들 수가 있고요. 조건 드롭다운에서 차트에 등록한 전략이 표시되고 그 전략을 선택하면 매수 매도 신호가 얼러트로 발생되는데 우리는 아직 서버로 전달하는 설정을 안 했죠. 이전 과정에서 저장해둔 얼러트 메시지를 얼러트 팝업 화면에 메시지란에 넣고요. 다 지우고서 붙여넣기 하셔야 돼요. 팝업의 알림 탭을 눌러서 웹훅 URL란에 제가 만들어둔 서버 URL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모든 준비가 완료됐어요. 필수적인 얼러트 관리 방법 알아보고 주문 서버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전 영상에서 얼러트를 등록했었던 것 같이 여러 개의 얼러트를 등록하면 여러 종목을 자동 주문할 수가 있어요. 여기 클론 버튼으로 복사를 할 수도 있는데 조건 목록에 변경된 값을 다시 선택해서 저장하면 변경된 값으로 다시 지정이 돼요. 지금 화면은 바이빗 거래소의 리플 종목을 RSI를 이용하여 롱 관점의 매매를 등록한 예시인데요. 이렇게 제목란에다가 자신만의 규칙을 갖춰두면 관리하기가 좋겠죠. 자, 이제 주문 서버에 잘 도착했는지 확인할 차례예요. 앞에서 과정을 잘 따라왔다면 개발자의 클라우드 서버 기반으로 PC를 켜지 않아도 매매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매매한 내역은 알림 내역 조회 화면에서 API 키를 입력하면 주문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거래소에서도 잘 실행됐는지 확인해보죠. 앞에서 실행된 목록에서 성공적으로 표시됐다면 거래소에서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 발생 메시지를 연구 모임 카페에서 검색해 보세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 매매 전략의 수익 내역이고요. 여러분은 코딩 한 줄 없이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가 되었어요. 이제부터는 이어지는 영상으로 비공개 전략을 파헤치는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 할 건데요. 구독해 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